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치매로 가기 직전 단계인 건망증과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무리로 치매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치매 환자 중에 가장 높은 비율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혈관성 치매, 그리고 나머지 치매들을 기타 치매 이렇게 분류해서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주로 나이가 원인이 되는 건데요. 또는 여성이 또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가족력이 있을 때 많이 발병하고, 또 우울증이 있을 때도 잘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뇌경색, 즉 우리가 중풍이라 부르는 뇌졸중을 겪은 이후에 나타나는 치매가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치매 유형인데, 이 혈관성 치매는 비교적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치매로 분류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비가역성 치매라고 해서 사실 걸리면은 되돌릴 수 없는 치매로 분류가 되지만, 이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치매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과 같이 나타나는 파킨슨 치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과 행동 조절 및 언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전두엽과 척두엽의 퇴행을 의심하게 하는 피크성 치매도 있고요.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도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치매든 간에 모든 환자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증상은 역시 기억력이 저하죠. 특히 단기 기억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기억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데 방금 들은 이야기를 깜빡깜빡 하는 것을 단기 기억 저하라고 하는데, 이 단기 기억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한번 발병이 되면은 진행이 계속 되는, 즉 계속 악화되는, 되돌릴 수 없는 치매라고 해서 비가역성 치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걸리게 되면 치료법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예방만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처음에 시작은 건망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건망증 중에서 위험군이나 중증 건망증이 방치되게 되면은 이게 차차 예비 치매라고 일컬어지는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서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수순을 밟게 되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방은 건망증의 위험군과 중증 건망증 때부터 철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매를 확실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예방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비가역성 치매, 한번 걸리면 계속 악화되는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처럼 예방 가능한 치매가 있고, 또 기타 형태의 치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비타민 B12의 부족과 같은 이런 기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타 치매는 가역성 치매라고 해서 원인을 해결하면 또 정상이 호전될 수 있는 치매도 있는데, 전체 형태의 치매에서 이러한 가역성 치매는 5 내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매는 한번 걸리면 그것을 치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역시 예방만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고 평소의 일상생활 습관에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음식 관리, 그리고 운동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 기능에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정상적인 인지, 두 번째, 건망증,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치매 이렇게 돼 있는데 건망증은 20여 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정상이 발전하지 않은 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망증으로 끝나지 않고 경도인지 장애로 발전을 하게 되면 경도장애 진단을 받은 지 향후 3년에서 6년 내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치매 초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경도인지 장애는 주의를 요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망증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정상적인 건망증인지 위험군인지 아니면 중증 건망증인지를 철저하게 가려서 위험군 또는 중증 건망증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자가 훈련도 꾸준하게 하면서 병원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서 이것이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서 치매로 발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그리고 치매의 직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도인지 장애를 정의하자면 건망증이 좀 심해지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데 문제는 본인과 가족, 주변 친구들, 직장 동료들도 이 증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환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업무 면에서 황당한 실수를 연발하긴 해도 위험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경도인지 장애인지 아니면 단순한 건망증이 좀 심한 것인지 이것을 도저히 구분할 수 없어서 이 경도인지 장애가 더 방치가 되고 나중에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를 임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건망증과 경도인지 장애 구분이 쉽지 않다는 환자들이 많죠. 왜냐하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민감하게 알아채기 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과 올해 내 행동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건망증이야 노화의 한 과정이라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치매는 질병이기 때문에 완치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도인지 장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가볍게 체크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경도인지 장애는 이러한 일상적인 체크리스트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유독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망증이 너무 심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본인의 주관적인 어떤 자가 진단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병원으로 오셔서 경도인지 장애와 건망증의 유무를 비교해서 정확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 결과가 나온다면 향후 3년에서 6년 이후에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그리고 체계적인 단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